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슈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전 국민적 관심사죠.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아우, 당장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주춤할 뿐이야.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니까. 부동산은 불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오를 만큼 올랐어. 이제 제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은 오를 겁니다. 하지만 내리기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신박한 개소리냐고요? 자,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요. 고금리에 백기 들었대요. 영끌족들. 경매로 나온 아파트가 9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매 속출 뭐 하나의 예가 되겠죠. 서울 노원구, 서울입니다. 한 아파트가 전세를 끼고 대출받아 매입한 30평대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전세를 끼고 대출받아. 뭐 답이 나왔죠. 내가 거주할 목적은 1도 없습니다. 갭 투기 노린 거죠. 하지만 이 경매에 나온 아파트는 두 번 유찰이 되어서 가격은 40%나 떨어졌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경매에 낙찰하지 않고 관망을 하고 있다. 가격이 더 빠지길 기다리고 있다. 현재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거는 유찰 건수가 아주 많아요. 지금 경매 엄청 나오고 있고 매번 1차 경매, 2차 경매, 3차 경매 이루어질 때마다 가격이 빠지는데도 유찰이 되고 있다. 누군가 낙찰을 받아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이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현재 이자가 높아서 못 버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아니 이게 무슨 신박한 개소리인가 싶어요, 저는.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요. 미국 망했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단순히 이자가 높아서 그렇다고요? 전 아니라고 봐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왜 이유조차 모르겠고 그냥 투자하고 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지 단순히 이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진 않고요. 여기에 추가 뉴스가 있는데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전국 아파트값 상승이 멈췄다. 서울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집값 전고점 85% 수준. 내년도 떨어지긴 어렵다. 서울은 유지가 되지 안 떨어진다. 지금 과하게 빠졌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화가 나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게 왜 화가 나냐면 자, 전주 대비입니다. 일주일 전 11월 4일, 11월 11일 전국 아파트 가격 추이를 딱 놓고 본 거예요. 뭐 인천, 서울, 경기 요쪽은 뭐 현상 유지를 했거나 조금 올랐죠.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괜찮다. 일시적인 거지. 앞으로 무조건 계속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전고점 85%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소리냐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유도 없이 가격이 오른 그 미친 상승장 대비했을 때 그렇게 오르질 않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20살 때 100m를 12초에 뛰었어. 그러면 나이 50 먹으면 그 속도로 못 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뭐 전성기도 아니고 진짜 미친 시기를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전 이런 거 볼 때마다 기사도 문제고 이 기사에 정보를 제공해준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도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국민일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전달한 것 뿐이니까 국민일보를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는 참 얄밉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아파트 오를지 떨어질지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위에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측면 말고 그래서 오른다고 떨어진다고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자, 알려드릴게요. 아파트 가격 추이입니다. 경제,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아는 것도 없고 알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야, 저기 땡땡동에 있는 네모네모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 거기 어떻게 생각해, 그 동네? 물어봤을 때, 거기가 뭐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곳들 있죠. 거기 여지없이 다 가격 빠진다. 미래가 없다. 이유를 만들어 상승한 곳들이다. 실제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 놓고 가격을 올린 곳들이다. 이유가 있는 곳,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강남 한복판? 누가 들어도 우와 거기는 진짜 끝내주지. 이런 곳들. 그런 곳들은 유지하고 가격 상승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외 나머지 곳들 전부 다 가격 빠질 겁니다. 지난 10년간 얼마나 이유 없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집값이 올랐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 결국은 터져 나오고 있는 거다. 하지만 이런 이유를 만들어 상승한 곳을 구매한 사람들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여기는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가격이 앞으로 무조건 오를 거고 호재가 너무나 차고 넘치는 곳이다. 구구절절 변명을 해요. 구구절절 변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글러 먹었다. 가격이 앞으로 거의 무조건 상승할 곳들 있죠. 그런 곳들은 굳이 이유를 설명 안 해줘도 경제 부동산에 관심 1도 없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줘야만 아는 곳은 가격 빠진다. 그렇게 생각을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대봐.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봐. 라고 하시면은 먼저 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청년 고용률 최고다. 정부가 이렇게 외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일본을 뭐 30년 뒤를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일본 모습이 어떻습니까? 결혼 별로 안 하죠. 큰 집에 살아요? 비싼 집에 살아요? 아니요. 원룸 같은 곳에 청년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뉴스 제가 여러 번 다뤘죠. 저출산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지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여러 가지 걸 얘기를 했는데 청년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내가 투자한 집을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되는 사람들이 청년이에요. 그런 청년들이 내 집을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을 갖추고자 할 의지도 없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요? 뭐 이런 신박한 개소리가 있습니까? 자, 장기적으로 애초에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팔고 털고 나오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단기적으로 한번 볼까요? 코스피 투자 심리 위축에 2400선 내줬다.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 주식이 개박살 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미국 S&P 500이라든가 일본 주식이라든가 다른 나라 한번 눈만 돌려보십시오. 다른 곳들은 주식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만 엄청난 낙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가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나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개박살 나고 있다. 그러면 이것만 있냐? 환율. 근데 심지어 환율 관찰 대상국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환율 관찰 대상국. 여기에 다시 지정이 된 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2016년부터 7년간 계속 환율 관찰 대상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2023년도 11월과 2024년도 6월 2회 연속 명단에서 제외됐었는데 이게 다시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환율 관찰 대상국이 지정이 된 게 뭐 부동산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잖아요. 환율 관찰 대상국은요.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위험 국가, 환율 조작 국가라는 얘기예요. 지난 1년 동안 15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미국한테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국내 총 생산 3%를 초과하는 경상 흑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경기가 어려워지고 달러가 너무 올라가니까 수입을 못 해요. 수입량은 엄청 줄었는데 수출량은 일정하니까 장부상으로 보면 돈을 번게 되잖아요. 아니, 매출만 있지 매입이 적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나라. 또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엄청 중요합니다. 외환 시장에 국가가 계속 개입하는 나라. GDP의 2%를 초과해서 달러를 사들이고 있는 나라. 세 개가 전부 해당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어찌됐건 이런 눈물의 똥꼬쇼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환율이라도 잘 막았냐? 1,400원 돌파했죠.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기 자체가 전 세계가 아니고 대한민국만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는 제각각의 진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무너지고 있다. 한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만 오르길 바랍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데 강물에 양이 불기를 바라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극복해 나갈 수 있어. 잘 해나갈 수 있어 하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과연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세상에 시진핑 손붙잡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현 대통령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감을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부동산 가격이 예전처럼 이유 없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 저는 명확하게 판단하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부동산 전망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개나 소나 알만한 그런 장소 빼고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는 그런 부동산들은 전부 다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빠질 것이다.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청년고용 침체, 나라 내부 살림, 지표죠. 주가, 우리나라 안에서 얼마만치 돈을 벌고 있는가? 그걸 아는 아주 명확한 지표죠. 개박살 났죠. 그런데 땅값만 오른다고요? 말도 안 되고요. 미국은 이미 한국의 위기를 전망했죠. 환율 관찰 대상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조건 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을 해서요. 그 외적으로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이거 역시 지금 대통령하고 무관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굉장히 불안정한 정치 상황. 그 다음에 세금 펑크. 영상에서 제가 다뤘죠. 나라에 이미 돈이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매우 불안정해진 대미 수출. 미국하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벌기가 앞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불안정한 전망이 보이고요. 미국보다 낮은 금리에도 지금 못 버티고 있는 현실이다. 기초 체력 자체가 없다. 애초에 근육이 없었는데 100kg짜리 벤치프레스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부동산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아니거든요. 뉴스를 보시면서 단순히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제발 듣지 마십시오.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강물이 불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오늘 부동산 관련된 뉴스들이 있길래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 생각을 첨언을 하여 전달을 드리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